안녕하세요, 루지입니다. 오늘은 소득을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인컴이라는 뜻은 나에게 들어오는 소득이죠. 근데 이 소득을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에 임하면서 얻느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소득을 얻느냐에 따라서 액티브 인컴과 패시브 인컴으로 나뉩니다. 당연히 액티브 인컴이 나의 노동력과 시간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무언가 내가 액션을 취하면서 얻는 소득이겠고요. 패시브 인컴은 말 그대로 수동적인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에게 수동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는데, 이전부터 계속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낼 수 있는 소득은 보통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근로소득, 컨텐츠 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근데 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액티브에서 패시브로 가는 거죠. 처음에 근로소득은 내 몸뚱어리를 굉장히 굴리면서 그 시기에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나의 노동력과 시간을 투입을 한 만큼 얻는 소득이 되는 거고, 후자로 갈수록 노동력과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내가 얻는 소득의 양이 더 커지는 소득을 말하는 거죠. 이 5가지 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에 제가 링크 하나 걸어 놓을게요.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의 노동력과 시간은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꾸만 패시브 인컴을 추구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내 몸뚱어리가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당시에 그 시간은 지금과 비교했을 때 가치가 낮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두고서 내가 할 수 있는 파이가 적으니까요. 내가 체력이 좋으면 같은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쓸 수 있다면, 나이가 들수록 나의 체력의 한계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전처럼 그렇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게 그냥 크게 다시 나누면 부동산 주식 창업이라면, 이 부동산 주식 창업 중에 어떤 게 액티브고 어떤 게 패시브인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부동산 주식 창업에 있어서 액티브랑 패시브를 나눠서 보면 둘 다 액티브, 패시브 둘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액티브의 개념은 살짝 단기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내가 어떤 부동산을 사서 단기 차익을 얻고 빠지는 거, 어떤 기업의 지분을 사서 단기 차익을 보고 빠지는 거, 어떤 브랜드를 열어서 어느 정도 매출을 키워놓고 다음 사람에게 양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액티브 인컴이고요. 나의 노동력과 시간, 그리고 이 머리를 잘 돌려서 내가 가진 이 정보를 가지고 내가 시장에 맞서면서 수익을 얻는 것들이 액티브고, 주식도 수급이나 이런 호재 같은 걸 잘 확인해서 치고 빠지는 거, 창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단기를 보면은 분명히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분명히 잃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에게 들리는 정보들은 항상 자극적인 거죠. 완전 망했거나 완전히 성공했거나. 그런데 망한 사례는 기사로 잘 안 뜹니다. 잘된 사례들은 자꾸 베스트 사례로 자꾸 여기저기 공유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혹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작부터 부동산 주식 창업을 단기로 접근한다. 이런 순간 내가 모아놨던 종잣돈을 잃을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투자라는 것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 이 성공할 확률을 조금이나마 남들보다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행동들인데, 사람들이 내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잘 모르고 도전해요. 내가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그런 거는 솔직히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먼저 앞서간 이런 자산가들만 봐도 다 마찬가지예요. 초년기에 맞는 실패를 작게나마 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초반부터 뭐 자산을 사는 행위에 있어서 액티브 인컴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에 한정해서, 그리고 추가로 뭐 컨텐츠나 무형자산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 나의 액티브 인컴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시고, 자산을 사는 행위에 있어서는 이런 액티브 인컴의 개념을 적용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자산이라는 것은 항상 이 시간이 해결해 주는데, 이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것은 결국 장기로 봐야 되는 거고요. 이 장기로 봤을 때 복리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이 결국 자산이고, 이 자산에서 패시브 인컴을 주는 순간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사는 행위에 있어서는 욕심을 좀 내려두시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괜찮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물건인지를 먼저 검토한 다음에 액티브 인컴이 아니라 패시브 인컴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투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내 집 마련이고, 그 안전한 나의 집에서 배당 소득을 추구하든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갈 만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해서 내가 관리하며 다니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반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창업을 할 때도 브랜드가 얼마나 갈까,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업종인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식음료에서 커피가 있고 생과일 주스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게 더 오래 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편의점이 오래 갈까요? 아니면 그냥 일개 도시락 가게가 오래 갈까요? 더 구체적으로
CU나 GS25가 오래 갈까요? 아니면 한솥도시락이 오래 갈까요?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더 오래 갈 수 있는 자산이 뭐고 업종이 뭔지를 자꾸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은 지금부터 사서 모아가면서 앞으로 시간을 기다리는 투자를 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주식에서도 나의 실력을 믿고 막 3배 레버리지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시장이 1배 움직이면 3배로 움직이는 것들에 내가 거는 거, 시장의 두려움을 내가 역으로 이용한다라는 그런 자만심에서 나오는 그런 인버스, 그런 인버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돈을 버냐? 아니라는 겁니다. 열의 9은 다 잃어요. 근데 그 한 명이 성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례를 보고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분명 실패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소득이 적고 지금 자산이 별로 없을수록 실패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적은 비용을 가지고 작게 여러 건에 도전해서 그 작은 실패의 경험을 큰 성공으로 이끄는 쪽으로 우리는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모아가지고 한 번에 부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건 과욕이고, 그런 과욕은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난을 물려줄 뿐입니다. 이 가난의 DNA는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이 가난한 DNA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든지 단기로 수익을 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죠. 근데 이것은 절대 못 고칩니다. 조금 더 길게 보시고 액티브 인컴과 패시브 인컴을 나눌 때 나의 근로소득 그리고 나의 노동소득에 집중해서 나의 노동력과 시간을 투입한 만큼 비례해서 얻는 소득, 그게 이제 액티브 인컴이고, 그 액티브 인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근로소득과 컨텐츠 소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이쪽에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부터 이런 소득이 바탕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자산을 사면서 조금씩 모아가시면 됩니다. 물론 나의 능력이 출중하다면 패시브 인컴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시작 단계에 있는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실 거란 말이죠. 시작 단계에 있는 만큼 그냥 철저하게 우선 사서 모아가는 식으로 모든 방향을 틀어보셨으면 합니다. 그게 뭐 주식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부동산 내 집 마련 창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결국은 나의 노동력과 시간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그런 배당소득. 근데 그 배당소득은 어디에서 주냐? 듣보잡 기업이 아니고 신생기업이 아니고 꾸준히 몇십 년 동안 배당을 계속 올려주고 수많은 역사를 가진 그런 1등 기업들, 그 기업들에서 받자는 겁니다. 제가 매번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있지만 저를 위해서도 있습니다. 저는 가난한 DNA를 어떻게 보면 타고난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식을 들으면 제가 그 기준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저도 흔들리거든요. 저도 흔들리기 때문에 이 시작 단계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이런 유혹에 쉽게 무너질까,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시작 단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 영상을 찍는 거고, 저 스스로도 자꾸 얘기하면서 제 머릿속에 상기시키려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말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 울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울림이 자꾸 제 머릿속에 들어오면 제 기준이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입으로 말한 걸 저도 동시에 듣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이 기준을 계속 강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멘탈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이 멘탈이 없으면 그냥 누가 여기 좋다고 하면 그냥 진짜 좋아 보이고 거기에 무조건 올인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가 초반에 그랬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큰 공감을 할 거예요.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그 이익, 차익분을 내가 받아가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단기적인 것보다는 적으로 보시고, 어떤 호재가 떠서 남들이 다 우르르 몰려갈 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생각으로 한 템포 쉬시고,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오히려 사라진 곳들, 그곳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반에는 분명 저도 몰리는 곳에 가서 뭐 실패도 했지만 직전 3개년만 놓고 보면 사람들이 몰린 곳에 저는 한 번도 들어간 적 없습니다. 분명히 괜찮은 입지고 주변이 다 천지개벽하는데 얘 혼자가 가만히 있어. 그럼 이 지역에 내가 먼저 들어가서 있으면 결국 이 시세라는 게 키가 맞춰서 따라오더라고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갭매우기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투자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것저것 두서없이 얘기 드렸는데 결론은 액티브와 패시브 인컴이 있는데, 나의 소득이 적고 내가 가진 자산이 적을수록 액티브 인컴에 집중을 하되 그 액티브 인컴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산을 사는 행위는 더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 노동은 정말 신성한 거거든요. 노동의 가치를 잃지 않은 가운데에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그 자산도 사야지만 이 자산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인플레이션을 먹기 때문에 이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가치가 올라가다 보면 내가 취할 수 있는 액션들이 늘어납니다. 내가 전세를 두고 있었다면 그때 돼서 월세로 돌려도 되는 거고요. 배당 성장률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이 계속 성장하면 결국에는 그 이익을 주주에게 쉐어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걸 계속 내가 보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용의 그 파이를 계산해보는 그런 습관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